본격적인 매출 시기는 2024년 중반부터예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장기용으로 외국인들이 관망을 했습니다. 관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6% 가깝게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좀 특징적인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율주행 카메라는 어쨌든 커가는 전방이 일단 커가는 시장이다. 방향성은 맞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혜를 볼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자율주행 테마가 원래보다는 내년도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자, 2차 전지 소재단에 현대차와 함께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전지박, 황산니켈, 전구체 부분 우리가 비철금속단의 재련에 대한 그 레퍼런스를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처럼 고려아연도 이렇게 사업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으로 종속회사 편입 시기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증자를 단행을 하고 종속회사로 빠르게 편입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실적이 바로 잡혀 들어오는 단계니까 그런데 편입 시기에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은 투자 재원과 관련해서 지금 외부의 조달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협업은 가능하지만은 총차입금 같은 경우가 6,120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가 지금 1조 2,100억 원까지 감소를 했지만은 2022년에서 23년 증자 통해서 조달을 해 있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우리가 본격적인 매출 시기는 2024년 중반부터예요. 그러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장기용으로 관심을 가지는 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장2에 대한 유효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한번 볼게요. 개장 한 4분 전이니까 여유가 좀 있죠. 자, 20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매출이 10% 증가하는데 이익률 같은 경우가 개선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 4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7%가 올라오게 돼요. 이 부분은 비철금속 제조 판매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이 턴을 하면서 기본 영업이익률이 7% 정도로 올라오는데 자 2024년 중반 같은 경우 넘어갔을 때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10% 정도까지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부분에서 매출 같은 경우가 2차전지 소재단에서 10% 정도 기본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고려아연의 밸류에이션 대입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소재단에 밸류를 대입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목표가가 기본 60만 원 이상, 이제는 80만 원대까지도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중장기용으로 가지고 가는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아직 매력도가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에코프로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제까지의 코스닥 그 어떤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인 2차 전지가 흔들리면 또 네. 코스닥이 흔들릴까봐 네, 전체 그쵸. 지수가 그럴 수 있죠. 지수가 흔들리면 어차피 개별단들도 다 빠지게 되니까 네. 이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에코프로는 우선은 60일선을 안 깨줘야 좋습니다.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안 깨야 좋고요. 60일선을 깨면 이제 그게 한 102만 원인데. 네, 한 그 정도 가격대죠. 그래서 100만 원 초반에서 130만 원 박스권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60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고 한 5거래일 정도 내로 커버를 못 해준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냥 그거는 하나의 시장 요인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60일선은 깨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여기에서 깨지는 게 아니라서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게 깨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시장 대응은 계속 하루하루 좀 변경되는 요인이 있겠지만은 짚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에코프로가 최근에 이제 지난 8월 31일 기준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MSCI 리밸런싱 이제 편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6% 정도 빠졌고요. 어제도 한 5점 몇 % 빠지면서 이틀 동안 이렇게 10% 정도 빠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보통 에코프로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코스닥 지수도 같이 연동이 돼서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강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차별화된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에코프로가 이렇게 이틀 연속 편입 이슈 이벤트 끝나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8월 31일까지는 이렇게 편입을 했습니다. 2,200억 이렇게 샀었고 9월 1일 지난 금요일에는 900억 정도 팔면서 빠졌는 거 오케이. 근데 어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 막대 그래프가 거의 보이지 않죠. 외국인들이 관망을 했습니다. 관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6% 가깝게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좀 특징적인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수급 흐름 한번 보시면 일단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 아주 강하게 사는 사모펀드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투신이 최근에 그래도 조금 사다가 약간 멈칫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MSCI 편입을 앞두고 이렇게 사다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팔다가 멈추는, 주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더 이상 팔지 않고 약간 멈추는 그런 모습이 에코프로의 최근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특이하게 제가 봤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위에가 그래프는 코스닥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그래프다. 5분봉입니다. 장중에 하루 동안의 5분봉. 그리고 아래쪽은 에코프로의 5분봉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뭔가 여기가 12시 30분입니다. 12시 30분에 제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뒀는데요. 그 전까지만 보시면 에코프로가 장 초반에 약간 이렇게 버틸 때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버텼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조금 밀리니까 코스닥 지수도 당연히 이렇게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죠. 근데 12시 반부터 약간 차별화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게 에코프로가 반등을 이렇게 좀 줍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반등을 주는데 반등 주다가 에코프로는 더 이상 반등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그죠? 흐름이 나타났죠. 이렇게. 근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고요.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흐름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약간 차별화가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보통은 연동이 돼서 지수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를 때는 조금 강하게 움직이다가 에코프로 빠지면 같이 조금 힘을 잃는 부분이 특징적이었는데 어제의 장중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는 빠지는데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반등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포스코 홀딩스가 생각보다 강했죠. 네, 오후로 갈수록 그죠? 상승폭을 키웠고 거의 6% 가깝게 그죠?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막 힘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 빠지다가 아래 꼬리를 막 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고 조금 밀리니까 코스닥도 같이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강하게 버티는 모습이 그러면 좀 이렇게 차별화된 흐름이 이제 앞으로는 좀 나타날까?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규로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삼성전기 관련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코멘트가 이렇게 나온 게 있죠. 그래서 삼성전기 관련해서 뭐 그런 코멘트가 나왔고 앞으로 미국 자율주행 레벨 4에서는 차량용 평균 12개의 카메라가 장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이 지금 보시면 22년에는 2억 개에서 30년 정도 가면 9억 개로 성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카메라는 어쨌든 커가는 전방이 일단 커가는 시장이다. 방향성은 맞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혜를 볼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카메라는 차량당 9개에서 14개까지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데 점점 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MCNX 같은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삼성전기도 좋지만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는 퓨런티어다 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싶네요. 네, 퓨런티어가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자, 이 회사의 메인이 딱 들어오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뭐 딱 이 회사는 우리는 자율주행 관련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회사는 딱 찍어서 홈페이지에 딱 박아놨죠. 보시면 자율주행에 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홈페이지에 딱 이렇게 팝배너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너무 자극적인데? 그런가요? 자율주행에 눈을 만드는 기업. 네. 근데 또 확실하게 정체성이 딱 느껴지기도 와닿잖아요. 하네요. 이 내가 있어야지만 자율주행 차가 앞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스몰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였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MCNX 그다음에 옛날에 전통적으로 카메라 모듈 기업
옵트론텍, 캠시스 다 좋아요. 그들이 오늘 어제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직까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훨씬 더 좀 엣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퓨런티어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인 퓨런티어를 앞으로 이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인베스트 릴레이션십이라고 IR 관련된 이 뭐죠 홈페이지를 따로 연동을 시켜놨네요. 지금 눌러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자들과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할 것으로 회사에서는 이렇게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서 눈에 해당되는 카메라 검사 장비 쪽의 퓨런티어를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만 더 확장을 해본다면 모트렉스라는 회사가 있죠. 옛날에 우리 모트렉스 한참 공부를 했었죠. 네, 공부했었고 주가가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 종목도 다시 200일선 부근까지 이렇게 예쁘게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고점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쁘게 조정받았다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새롭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도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보시면 뭐가 이게 조금 난잡한데, 저는 사실 요거 한번 난잡하다니. 조금 좀 복잡한데. 그렇지. 네, 좀 난잡하다는 좀. 네. 조금 안 좋은 편이네요. 네, 주주분들께 죄송하고요. 자, 근데 저도 요거 한번 가입을 해봤거든요. 이게 카카오 채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모트렉스에서.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해서 카카오톡 채널로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회사의 핵심도 비욘드 드라이빙입니다. 그 다음에 비욘드 이 회사는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에서 요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눈과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유로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자율주행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이 모트렉스다라는 겁니다. 이 IVI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In-Vehicle Infotainment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부고, 운전하는 나한테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가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겁이 나서 막상 자율주행 한다고 하더라도 핸들 좀 잡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뭔가 손을 그래도 함부로 안 보고 뭔가 이렇게 내비게이션 보거나 신문 보거나 하기는 어렵잖아요, 당분간. 근데 점점점 그러한 기술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 모트렉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 자율주행이 테마가 아주 강한 테마가 된다면 연말부터 먼저 좀 담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공부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는 모트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만 더 진도를 나가보면 슈어소프트테크라고 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슈어소프트테크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 회사는 2대 주주인가요? 네. 최대 주주가 바로 현대차 그룹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옛날에. 자, 소프트웨어 포 세이프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다들 거창하게 다 만들어놨네요, 홈페이지는. 소프트웨어 안전한 세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 영역을 보시면 아주 다양한 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모델 검증 솔루션, 시스템 검증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인더스트리가 자동차부터 국방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력도 있어요. 여기에 뭐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검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증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 슈어소프트 테크라는 회사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자동차 쪽도 당연히 다양한 소프트웨어 검증 시험과 솔루션, 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제가 아까 최대 주주라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 기업 종합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현대 자동차가 14.91%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어제 80km인가요? 연말에 80km 속도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대차 그룹에서. 그랬어요? 전 몰랐어요. 그러세요? 네.
네, 바쁘시니까. 고급스러운 디스인데. 아니 바쁘시잖아요. 지금 이 8.15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자, 이 현대차에서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0km의 속도로 그런 여기 이제요. 자, 여기 나왔죠? 연말에 시속 80km의 자율주행을 세계 첫 상용화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 아마 연초부터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 이야기가 아마 계속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부터 현대오토에버, 뭐 퓨런티어, 칩셋 미디어 이야기 계속 해드렸던 거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게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레벨을 업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러면 현대차 그룹이 14.91%의 지분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슈어 소프트 테크는 이런 것과 함께 같이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주가의 움직임은 계속 추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업의 영역은 방산, 우주항공, 원자력까지 뭐 골고루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상장 이후에 한번 이게 슈팅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다가 이 피보나치 지표를 제가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네, 오늘 뭐 자율주행 특집으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자, 상장했을 때 슈팅이 아주 강하게 나왔죠. 6,000원부터 14,000원까지 슈팅이 나왔고, 그때 제가 피보나치 수요를 저렇게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그려놓은 이유가, 자, 상장할 때 이거 트레이딩 못하신 분들은 상승폭 대비해서 이걸 화면에 조금 그림을 크게 그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우리가 상승 파동 대비해서 저점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6,000원부터 더블 이상이 나왔죠. 14,000원까지. 그러면 상승폭을 100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 네, 그 다음에 61.8% 요 정도 되돌림이 오면 대략적으로 상승폭의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무난하게 끝났으니까 그때 정도가 되면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전에 이미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려놓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느 정도냐, 10,000원 아래에서 한 뭐 10,000원에서 9,000원 정도? 네, 10,000원에서 9,000원 조금 더 아래쪽으로 뭐 슈팅이 하방으로 나오면서 8,000원까지 갔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 회사의 시황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면 보통은 상승폭 대비해서 절반 정도에서 61.8% 정도의 되돌림을 받으면 거기서는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슈어소프트테크도 10,000원과 9,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슈어소프트테크는 10,000원과 9,000원 정도 선이 하방의 역할을, 지지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이 계속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슈어소프트테크도 계속해서 보면서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비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비고. 근데 네네. 요 슈어 소프트테크와 관련해서는 이게 그 정상적인 공모에 의해서 상장한 게 아니라 그쵸. 스펙 스펙 상장. 상장이죠. 네네. 그래서 스펙 상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상장한 물량. 기업들이 사실 부실한 논란이 좀 있거든. 아. 그 공시 논란도 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이 스펙 상장이 부실 기업들의 상장 통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왜냐하면 공모 형태로 해서는 해야지. 도저히 상장할 안 수 되니까. 없는 부실 기업, 그러니까 자격 미달 기업들이 스펙을 통한 약간 편법으로 편법 상장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스펙 상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꼼꼼하게 거. 따져보고 현대자동차가 뭐 이 회사의 최대 주주라고 해서 그렇게 뭐 무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지. 꼼꼼하게 그래도 그거는 체크를 해보자. 아주 정말 그런 좋은 말씀이시네요. 회사라면 네. 공모를 통해서 이미 상장이 됐을 텐데 그게 기준이 안 되니까 스펙을 한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상장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3개월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4월 달이었고 7월 8월 달 되면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뭐 물렸던 물량들이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물량들이 이제 지금 보시면 최근에 8월 말부터 이렇게 기타 범인 쪽으로 한 150만 주 정도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소화해내고 이제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시면 좋고, 우리가 검증을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선택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밖에 그렇지. 없는데, 최근에 보시면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할 것 없이 이렇게 4개 기관이 골고루 이렇게 많은 달러부터 이제 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보시고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 해나가면서 그죠? 다시 한번 검증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빈페스트였나요? 빈페스트 최근에 베트남의 그 빈그룹의 예. 그게 그것도 스펙 상장으로 예. GM 시총을 넘어섰다면 뭐 미국의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 몇 개 묶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막 요동을 쳤죠 이번에. 네. 그거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스펙 상장으로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잘 그렇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미국 주식 중에 스펙 상장한 거 한번 건드렸다가 박살이 나가지고 경험이 있으시네요,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비고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오비고는 제가 항상 이거 볼 때마다 자꾸 비비고 생각이 나가지고 먹는 것 좀 그만 생각하라니까. 제가 만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 좋아하는 게 뭐야? 지난번에 핫도그를 했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리쥬란 바르지 말고 그거를 고기 먹는 데 쓰면은 배가 허하지가 않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 허한 거야 몸이.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만 먹고 싶은 거지. 맞아요. 제가 요즘 진짜 김밥으로 자꾸 이렇게 때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먹는 거 이야기 나오면 솔깃한데 어쨌든 오비고 비비고 자 오비고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건 뭐예요 여기가 엔드투엔드로 스마트카에 대한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비고도 이게 스마트카 자율주행 쪽으로 됐을 때 이게 LG 그 U+랑 아마 협력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오비고도 계속 사업을 이쪽으로 확장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 오비고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과 확장이 됐을 때 이게 홈페이지 보시면 영어가 있고 우리 한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판으로 이렇게 바꿔서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편하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오비고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 주가는 지금 보시면 많이 빠져 있어요. 15,000원 부근에서 지금 8,9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1,000억 정도 수준으로 작고 기관 외국인 수급도 아직까지는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의 후순위로 보되 어쨌든 자율주행 테마가 막 부각이 되고 뜨거워진다. 올해 말 뭐 내년도 그때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있다까지 오늘은 자율주행은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